안녕하세요. 이번 바이오플라스트 기기 사용법 영상은 이 제품을 구매하셨지만 치료 효과에 대한 베너피츠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급 과정에 관심 있는 치료사분들을 위해 제가 바이오플라스트 장비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고급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가르치는 과정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지식만으로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강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제 왓츠앱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이오플라스트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기능을 통해 우리는 요소들을 선택하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40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 유형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면 전체 요소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체 요소 수가 표시됩니다. 멀티미디어를 클릭하면 화면에 장기 그림이 나타나면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를 위해 측정하려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플라스트 기기는 비침 습적 보완 치료 장비이며 그 기준은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요소 선택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레조넌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경향은 이런 의료기기를 병원 의학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의학에는 여러 전문가가 있어요. 위장병 전문의가 있고, 그래서 위장 질환이라면 위를 측정하고 장을 측정하는 식이죠. 하지만 만약에 전문의가 신장병 전문이라면 신장을 측정하고 심장병 전문이라면 심혈관 부분을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 즉 심혈관 시스템을 보는 이 관점은 병원 의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으로 바이오 레조넌스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바이오 레조넌스에 대해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물 한 방울 속에서도 신체 어느 부분의 물 한 방울 안에도 전신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교란된 요소를 찾아서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우리는 영향을 받은 장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결과인지 원인인지, 즉 우리는 여러 요소를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가장 크게 변화한 요소가 문제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문제가 다른 곳에서 비롯된 원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더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요소들을 선택해서 치료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차량 바퀴에 문제가 생기면 바퀴를 고치고 유리창에 문제가 생기면 유리창을 고칩니다. 사이드 미러에 문제가 생기면 미러를 고치는 식이죠. 하지만 치료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이오 레조넌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선이 아니라 바이오 레조넌스는 양자 전체론적 의학이고 항상 사람의 전체 전자기장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옵저버 옵션. 첫 번째 옵션은 850개 요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54개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일반 요소들로, 이러한 일반 요소들은 여러 장기를 포함하는 일반 요소들이며 이후에는 위 관련 부분의 일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 운동기능 등 치료를 시작하기 좋은 방법은 이 54가지 요소를 모두 선별하고 표시한 뒤 54가지 요소를 모두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가지 요소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여러분께 드리는 권장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안의학 분야에서 일하시고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표준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시고 그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나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병리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동일한 치료법이 사람들 집단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션에서 한 가지 요소를 선택하여 치료를 수행한 후 다음 세션에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른 요소들을 선택하고 세 번째 세션에서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해요. 이렇게 매 세션마다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을 선택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치료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치료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데요. 각 세션마다 서로 다른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54가지 요소들을 측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반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측정을 진행할 건데 잠시 멈추고 다른 고민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54가지 요소들을 모두 측정했으니 초보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할 때 짙은 색상의 가장 변화된 요소들만 찾게 되는데 예를 들어 초록색 요소들은 치료하지 않는 거죠. 즉 예를 들어 이 요소가 짙은 색이니까 선택하는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측정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면서 다른 요소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측정하고 치료를 진행하지만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요소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적용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어떻게 이 변화가 효과적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이 요소가 신체 다른 부분의 이상으로 인해 변화된 것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변화된 요소가 실제로는 다른 부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전자기 불균형에 대해 이번 주에 이 요소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다면 다음 주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 요소에 대해 치료를 진행하지만 이 방식은 이해하는 한 방법입니다. 마치 보이는 풀만 뽑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려는 이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10년 이상 가르쳐오면서 쌓아온 경험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기기 사용 시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측정한 후에 전체 목록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세요. 상단의 자가 치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목록에 대한 치료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치료를 시작한 후 잠시 멈추고 다른 검토 사항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54개 요소에 대해 단일 치료를 진행할 건데요. 바이오플라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54개 요소 모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진행하게 두시면 되고 이 치료법은 나이나 성별, 병리 상태나 중증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셨고 효과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고 증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천으로 긍정적이거나 치료적인 효과를 보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의 혜택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치료 관련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증언을 널리 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큰 혜택. 이 치료가 가진 엄청난 이점, 즉 바이오플라스트 기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여러분께 결과와 혜택을 가져다 준다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왓츠앱으로 영상을 찍어 치료 전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치료 후 느낀 점과 그 주 동안의 효과를 제 왓츠앱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이름과 국가 혹은 가지고 계신 질환명을 알려주시고 의학적 진단을 받으셨는지 여부와 54가지 요소 치료법을 적용한 베너피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기재해주세요. 모든 요소에 대해 치료를 진행한 후 치료가 끝나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록에는 모든 치료 내용이 표시됩니다. 각 요소에 수행된 치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새로운 기능이 나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보통은 예를 들어 이 요소가 변형되었을 때 제가 하게 되는데 분석, 메타테라피, 시작,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강화하고 싶을 때 수행하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테라피를 수행하려면 분석, 메타테라피, 시작, 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메타테라피로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강화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비로 말이죠. 바이오 플러스 장비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바이오필리아 장비의 경우에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3가지에서 5가지까지 다양한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몇 회의 치료가 필요할까요? 4회에서 6회 사이입니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치료, 두 번째 치료, 세 번째 치료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요소들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제 권장사항은 무엇일까요? 권장사항은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54가지 요소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 후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소들을 찾아 각각 5번씩 치료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균형이 잡힌 상태의 요소들 중 5가지를 선별하여 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요소에 5번의 치료를 시행한 후 추가로 선택 가능한 다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5번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향은 가장 불안정한 요소에 치료를 집중하지 않는 것이지만 제 권고사항은 그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힌 요소를 강화하는 치료를 진행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건강한 요소의 모든 전자기 정보를 지운다면 그것은 마치 라디오 방송국처럼 즉 몸 전체에 균형 잡힌 전자파를 보내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예를 들어 특정 요소가 이미 교정된 상태라면 해당 요소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 후 이 요소가 더 균형 잡힌 상태라면 이를 강화합니다. 요약하자면 54개의 요소 각각에 대한 치료 후 이 중에서 약 5가지 요소를 선별하게 됩니다. 54개, 대여섯 개 정도 될 수 있고 7개까지도 가능하지만 10개를 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10개 이하로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소들 중에서 상태가 더 좋고 균형이 잡힌 것들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하여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해당 장기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병리학적 전자기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신체 부위에서 치료 신호를 방사하여 가장 손상된 부분들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이러한 치료 방식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다른 영상이나 다른 치료사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경향은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처럼 다루는 거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거울을 갈고 타이어를 갈고 시트를 갈아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건강한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몸 전체에 도달하는 전자기파를 생성하여 상태를 개선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이 어떻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과 이론적 체계가 존재합니다.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원바람에서 이차함으로 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신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전자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리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세션마다 건강이 개선되어 건강한 장기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권장사항을 따르시고 더 심화된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왓츠 앱으로 문의해 주세요. 제 왓츠 앱으로 연락 주시면 되며 초보자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통계를 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매개인 저반응 도부동. 절대 누구에게도 완전한 치유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각자 반응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기기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리 부문이나 미생물 관련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도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흔히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꼭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질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질환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해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 목록에 그 질환이 없다면 일부 치료사들은 인식 부족으로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요. 이건 기기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뉴얼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에도 매뉴얼에는 치료를 하기 위해 반드시 질환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치료 기술만으로도 생체 플러스 장비를 병리 부위에 접근하지 않고도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생물 부분을 다루시면 여러분은 복잡해지지 않을 거예요. 분배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요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매우 특정한 질환들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치료법은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만 이 권고사항은 일반적인 시작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훌륭한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인 출발점이에요. 실제로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제 건강에 긍정적인 혜택을 줍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담을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기기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모르고 집에 보관만 해두면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치료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 2, 3회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여러분의 체험담을 보내주시면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메일로 성함과 국가를 알려주시고 증언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 왓츠앱에 게시하여 이 치료법의 혜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왓츠앱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여기로 증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정보를 널리 알리고 보여드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고급 과정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 치료와 파킨슨병 통증 관리는 서로 다릅니다. 때로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선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보자들을 위해 장비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와 시작 방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여러분은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추게 됩니다. 복잡하게 병원체나 미생물을 찾느라 고민하지 않고도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삶에서 얻는 혜택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험담은 앞으로 이러한 이점을 보여주고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국가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시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큰 인사와 따뜻한 포옹을 보냅니다.